3월 28일 금요일 창원 우스쿱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권승철입니다. 이번 회차는 창원 경주가 유스쿱으로 편성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1라운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2, 3, 4, 5, 6 라운드는 라인 맞대결로 편성이 되어져 있고 1라운드는 노조 선수들만 구성된 편성이 짜졌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작년 8월 이후 첫 출전하고 있는 황무현 득점에서는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죠. 과연 얼마만큼 재량을 발휘해 나갈 수 있을지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대부분의 경주가 라인 맞대결로 편성이 되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좀 배당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그나마 창원 우스쿱 3라운드 배민구가 임대성 2차는 활에 나가게 된다면 무난하게 배민구의 완승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편성이 짜여지긴 했습니다만 나머지 라운드에는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갈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조회수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회만 하시고 시청만 하시고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신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기왕 시청하신다면 구독까지 해 주신다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또 빠른 방송 알람 받기 위해서는 구독이 필수입니다. 구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창원 우스쿱 1라운드부터 한 라운드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우스쿱 1라운드입니다. 이번 편성 32주 만에 출전하고 있는 황무현 과연 재기량 발휘 나갈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올 초부터 본격적으로 훈련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주감이 떨어진다는 거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최병일 득점 면에서는 황무현보다 낮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경주감 면에서는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랜만에 출전하고 있는 황무현 97점 기록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97점보다 높은 선수가 없어요. 대부분 95점대나 높은 선수가 96점대라는 점에서 황무현은 우승이 아니라 2착만 진입하게 된다면 호미권 선수들, 2착한 선수들은 아무도 결승 못 가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오히려 경주 프로 나갈 수 있는 최병일은 2착하면 결승 못 가요. 하지만 최병일이 우승을 차지해 나가고 황무현이 2착에 머무르게 된다면야 호미권 2착한 선수들 결승 못 갑니다. 그 점 때문에 득점에서 가장 높은 황무현이 2차권 진입할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경주감도 떨어져 있고 또 객관적 기름에서 최병일이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전 황무현, 최병일 마크에 의한 작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추위까지 기대하기엔 다소 좀 버거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 경주만에서 앞서 나가고 최병일의 선정 가능성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최병일하고 황무현의 동반 입장 쪽에 최병일하고 황무현의 동반 입장 쪽 경제 중심 가져가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직선에서 수입 승부 펼쳐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최병일하고 황무현의 동반 입장 복승 중심이라는 전략이 안정감 있고 필요하다 말씀드리면서 황무현하고 최병일이 타협이 아닌 정면 대결 펼쳐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면 대결 펼쳐나가게 된다면 최병일은 주현욱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최병일이 힘을 쓰고 주현욱의 호미권 밀착 막혀 나가면서 견제 나서는 작전 펼쳐나가게 된다면 최병일하고 주현욱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병일하고 아무래도 황무현의 동반 입장 쪽 황무현은 2착만 해도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최병일은 우승해야지 결승 갈 수 있기 때문에 악착같이 최병일의 승부욕발에 나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최병일하고 황무현 동반 입장 중에서는 최병일의 선정 가능성 최병일하고 주영일의 동반 입장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히려 좀 반대로 공략해 보게 된다면 직전 회차 이규백이 고전하긴 했습니다만 황무현이 몰고 가는 작전 펼쳐나가거나 이진국이 힘을 쓰고 황무현이 몰고 와서 승부 타임이 짧게 가져가는 작전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황무현이 선행 나설 수 있는 이규백, 이진국을 활에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황무현하고 이진국의 동반 입상 황무현이 부진 만에 나갈 수 있는 이규백을 활에 나가면서 승부 타임 짧게 가져가는 작전도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황무현과 이진국의 동반 입상, 황무현과 이규백의 동반 입상은 차선으로 한번 가져가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랜만에 출전하고 있는 황무현 아무래도 경주 감면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전 최병일하고 황무현의 동반 입장에서는 최병일의 선정 가능성 쪽에 주현욱이 후미권 막혀 나가게 된다면 착순과 진입도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순리대로 한다면 아무래도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황무현이 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진국을 타겟으로 하면서 승부 타임이 조절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황무현하고 이진국을 묶어서도 삼복승은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32주 만에 작년 8월 이후 첫 출전하고 있는 황무현이 과연 얼마만큼 재기량 발휘해 나갈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패성. 아무래도 뭐 훈련 상태는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우승이 아닌 2차 승부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우승급 2라운드입니다. 특선에서 내려온 강급자 이기주가 상당히 좀 불안한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정태양의 선행 활에 나가고 김동관이 후미권 마크에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유리한 입장에서 견제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정태양이 힘을 씁니다. 이기주가 마크에 나가고 김동관이 쫓아 나서는 견제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김원건이 후미권 공략해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태양이 요즘 들어서 선행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정태양이 때렸다간 이기주가 몰고 가서 지켜주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직선에서 좀 세게 넘어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세게 넘어서게 된다면 아무래도 김동관이 호미권 마크 나가면서 따라 나서는 견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 이기주하고 김동관의 동반 입장 쪽에 쪽 경제 중심 가져가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펴서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기주하고 김동관의 동반 입장 쪽 경제 중심 가져가볼 수 있는 펴석이란 점 말씀드리면서 오히려 김영권이 직선에서 추입 승부 펼쳐 나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집중력 발휘 나갈 수 있는 김영권, 윤우신이 힘을 쓰고 김영권이 내려앉게 된다면 이기주, 후미, 마크 정도는 충분히 따라 나설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이기주하고 김영권의 동반 입장 차선으로 한번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기주가 김영권과 호흡 맞춰 나갈 리는 없죠. 김동관도 첫날 마크 털리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쫓아는 나설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이기주하고 김동관 끊어먹기 나설 수 있는 김영권, 이기주의 후미 공략 나서는 작전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라고 한다면 정태양이 힘을 쓰고 이기주가 몰고 가는 견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태양이 생각만큼 시속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오히려 윤우신이 기습 나서고 김영권이 몰고 가는 견주를 펼쳐 나가게 된다면 이기주가 뒤늦게 저측에 나서려다가 고전하면서 김동관이 후미권에서 치고 나오는 견주 펼쳐 나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영권이 집중력 발휘 나가게 된다면 윤우신과 협공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영권의 뒷자리를 김동관이 막혀 나가면서 쫓아 나서는 견주도 충분히 좀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김영권하고 윤우신 노조 선수들이죠. 김영권의 뒷자리 김동관이 외선에서 치고 나오게 된다면 김영권하고 김동관의 동반 입장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삼복승은 또 이들 중심으로 좀 공격적인 승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3번이 타이밍만 제대로 잡게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정태양이 3차권까지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인 만큼 3복승의 중심은 아무래도 이기주, 김동관, 김영권인데 정태양이 버텨내는 작전도 비노조 선수들의 완승도 충분히 3복승에선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태양이 때려만 준다면 아무래도 이기주가 몰고 가서 승부 타임이 짧게는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정태양 끝까지 버텨내기 어려울 것 같아요. 김동관하고 김영권의 막판 추입 대결, 아무래도 연대 세력인 김동관이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 펼쳐 나갈 가능성은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우승급 3라운드입니다. 창원 경주 중에서는 가장 수월하게 편성이 짜여진 편성, 배민구가 직전 회차 시원스럽게 넘어서지 못하면서 이용에게 잡혔습니다. 결국 결승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이틀 연속 힘을 썼었던 배민구, 금일 임대성이라는 힘 좋은 선수가 있기 때문에 배민구가 몰고 가고 이찬우가 호미권 따라 나서게 된다면 배민구의 완성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임대성이 끝까지 힘을 써서 버텨내기엔 다소 조금 버거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찬우가 호미권 막혀 나가면서 쫓아 나서는 견주가 안정감 있는 만큼 배민구하고 이찬우의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임대성이 다소 좀 고전 면치 못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하지만 젊고 시속감적인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18살 어린 임대성이 타점 잡고 힘을 쓰게 된다면 배민구가 넘어서지 않는 한 후미 끌어서 저치기 타임까지 잡아 나갈 만한 선수는 없는 것 같아요. 임대성의 선행감이 괜찮다면 몰고 가서 직선 짧게 추입해 나가는 작전은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이란 점, 단 임대성의 선행 시속이 얼마만큼 나올지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지켜주면서 승부 타임 조절해 나갈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배민구하고 임대성의 동반 입장 차선으로 가져는 가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찬우가 배민구의 뒷자리를 꽤 차는 견주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배민구하고 이찬우의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다 말씀드리면서 임대성의 동반 입장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술이 들어간다면 아무래도 비노조 선수의 완승 가능성 기본이 돼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즘 정현호도
직선에서 추입이 상당히 좀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경주에 대한 자신감을 확실하게 찾아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임대성이 긴 거리 나서지 못하게 된다면 2차는 뒷자리 정현호가 막혀나가면서 쫓아 나서는 견조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3차권에서 정현호 선정 가능성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임대성의 선행감이 괜찮다면 철저하게 짧게 가져가면서 비노조 완승으로 3복승은 쉽게 마무리될 가능성은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대성 몰고 와서 살짝 잡아 나갈 수 있는 배민구의 직선 추입발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가겠고, 뭐 변수라고 한다면요, 아무래도 이번 패서 하수용이 기습 나서는 견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정현호가 몰고 가는 작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임대성이 넘어서지 못하면서 배민구까지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정현호가 하수용 몰고 와서 직선 추입발 살려 나가는 작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만큼 정현호하고 하수용의 동반 입상, 정현호가 하수용의 동반 입상 기대해 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외선에서 이찬호가 나오게 된다면 정현호와 이찬호의 동반 입상 정도는 좀 공격적으로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뭐 삼복승에서도 이들 중심으로도 좀 노려는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솔직히 뭐 이변 가능성 크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하수용이 때려주면 정현호가 머리에서 취입해 나가는 정현호 뒷자리를 이찬호가 막혀 나갔을 때는 뭐 이변으로 이어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금일편성에서만큼은 배민구하고 이찬호의 동반 입상이 단연 돋보이는 임대성이 부진 만에 나가면서 힘을 써서 버텨내게 된다면, 시속감만 좋다면 배민구가 철저하게 짧게 가져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선발급 4라운드입니다. 이번 편서 류재민하고 신동현이 뭐 객관적인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뭐 득점은 신동현이 2주 전 결승전에서 준우승까지 찾아 나가면서 2차권 진입하면서 점수가 많이 높아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반면 뭐 류재민은 선행감이 상당히 좋아요. 물론 뭐 들쑥날쑥하다는 점이 단점으로 작용되고 있긴 합니다만, 타점 잡으면 신동현이 아무래도 류재민 상대 넘어서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기약을 한코 내린 신동현이라는 점에서 류재민이 타점 잡고 힘을 쓰면 신동현이 쫓아 나서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단 취입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복승 중심으로 하되, 기아 한 코 내린 신동현보다는 아무래도 시속과 기아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류재민이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좀 수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류재민하고 신동현의 동반 입장 쪽에, 류재민하고 신동현의 동반 입장 쪽 복승 중심으로 하되 류재민의 저치기나 선행 타임을 좀 우선해 보고 싶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타종전으로 윤여범이 끌어내서 류재민의 뒤를 물고 가는 작전도 충분히 생각은 해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과거 대구에서 함께 훈련했었던 뭐 두 선수가 협공 펼쳐 나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윤여범도 끌어내서 받아간다면 신동현 밀어낼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류재민하고 윤여범의 동반 입상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윤여범과 협권 펼쳐 나갈 이유는 없어요. 류재민 입장에선 신동현인데, 신동현이 차분하게 막혀 나가게 된다면 직선 차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기아를 3.92로 한 코 낮춘 상황인 만큼 류재민이 힘을 쓰게 된다면 넘어서기 조금 버겁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변수 가능성도 있죠. 류재민이 힘을 써야지만 신동현도 넘어설 수 있는 편성인 것 같은데, 항상 보면 류재민이 타이밍 되다가 고전했었던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박찬수가 주도권 잡아 나가고 윤여범이 몰가고 김시진이 쫓아 나서는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손동진까지 후미권 막혀 나가게 된다면 윤여범이 류재민이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윤여범의 김시진과의 동반 입상, 윤여범과 김시진 동반 입상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윤여범하고 손동진 86년 동갑내기 친구들의 협공 가능성도 좀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는 만큼, 윤여범하고 김시진입니다. 윤여범하고 손동진이에요. 한 차권 노려본다면 윤여범하고 박찬수까지는 좀 공격적으로 한번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란 점에서, 류재민하고 신동현, 류재민이 넘어서지 못하면 신동현까지 함께 무너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윤여범하고 손동진, 박찬수, 김시진을 묶어서 한번 노려보고 싶은, 공략해보고 싶은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리대로 간다면 아무래도 류재민하고 신동현을 묶어서 상황에 따라서 김현도 마크되면 3차권 진입까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 함께 생각해서 노려보자 말씀드리면서, 류재민이 무너지면 신동현까지 함께 무너지죠. 윤여범하고 김시진을 묶어서도 삼복승 좀 공격적으로 과감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게 된다면 류재민은 강축입니다. 신동현과의 동반 입상 기대가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신동현이 글쎄요 취입까지는 조금 버겁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창원 우스컵 5라운드입니다. 이번 편성 1번 김민준이 객관적인 기량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죠. 김홍기, 여민호, 박종현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민호도 줄 끊어질 가능성, 박종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아무래도 김홍기가 김민준의 뒤를 막혀 나가는 견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박종현이 초조보다 안고 있기 때문에 김민준이 김홍기하고 여민호 순으로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아무래도 박종현이 한 바퀴 타정부터 때려야 되기 때문에 김민준이 한 바퀴나 반 바퀴 지점에서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게 된다면 김홍기와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김홍기도 마크되면 쫓아 나설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김민준과 김홍기의 동반 입상, 수성팀 선수들이 겨우내 창원 가서 훈련하고 하면 김해 B팀하고 창원 A밖에 없습니다. 협권 펼쳐 나갈 수 있는 김홍기, 마크되면 쫓아 나설 수 있는 만큼 김민준과 김홍기의 동반 입상 쪽 매우 기대되는 편서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도 김주석이 힘을 써서 버텨내는 작전 정도는 외선에서 치고 나올 수 있는 김주석이라는 점에서 배제를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김민준하고 김주석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는 가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민준은 김홍기를 완벽하게 챙겨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김민준과 김홍기의 동반 입상 쪽에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로 김민준이 객관적인 기량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어요. 저치기 타이밍 잡는 경주에서는 상당히 좀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선행 나서는 경주에서는 고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주석이 강전과 호흡을 맞춰 나가는 김주석의 뒷자리를 김용태가 막혀 나가게 된다면 노조서들의 완승 충분히 가능한 만큼 김주석하고 강전입니다. 김주석하고 김용태 정도는 좀 공격적으로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삼복승도 이들 중심으로 한번 과감하게도 노려볼 수 있는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인 시속은 김민준이 박종현을 활약해 나가면서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갈 수 있는 만큼 김홍기와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이 있다 말씀드리면서, 순리대로 한다면 김민준, 김홍기, 김주석을 묶어 나가시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종현도 마크 된다면 3착 착순관진이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주석이 가면 강전, 여기 김용태까지도 묶어서 삼복승 좀 노조서들의 협권 가능성도 좀 과감하게 공격적으로는 노려는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민준이 객관적인 기량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후착착기 김홍기와 협권 가능성이 좀 더 유리하고 안정감이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우스컵 6라운드입니다. 이번 편성은 다소 좀 접전 양상이 펼쳐진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건희 입장에서는 박일호와 호흡을 맞춰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방극사는 공태욱, 박종태와 호흡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라인 맞대결로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건희가 힘을 쓰게 된다면 박일호가 호흡권 막혀 나가면서 치고 나갈 방극산 견제에 나설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박건희가 박일호와 호흡 맞춰 나가게 된다면 박일호의 견제 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유리한 견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먼저 힘을 쓰는 박건희하고 박일호의 연합 가능성을 한번 먼저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건희하고 박일호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방극산 꾸역꾸역 나오게 된다면 박건희가 아무래도 방극산을 활용해 나가는 작전, 방극산 외선에서 치고 나오게 된다면 박건희하고 방극산의 동반 입장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건희 뒷자리는 박일호가 막혀 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박건희하고 박일호의 동반 입장 쪽 유리하다 말씀드리면서, 박건희하고 방극산 동반 입장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어차피 박건희가 가면 박일호가 쫓아가는 거고, 방극산이 가게 된다면 공태욱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박종태를 활해 나가면서 방극산이 짧게 추입해 나가는 작전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두 선수가 또 26기 동기생이기 때문에 연대권 펼쳐 나갈 수 있는 동대전고 선후배 사이라는 점에서 학교 같게 다녔었던 선수들이에요. 방극산하고 박종태, 방극산하고 공태욱, 방극산하고 박종태 전략적인 연합도 충분히 생각은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건희하고 박일호의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면서, 순리대로 간다면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방극산이 가면 공태욱하고 박종태가 쫓아 나서는 견제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잘만 하면 박건희가 황영근의 선행 활에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고 박일호가 쫓아 나서게 된다면 노조서들의 완승도 충분히 과감하게는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극산이 가면 공태욱하고 박종태가 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편성 박건희가 힘을 쓰게 된다면 박일호의 동반 입상 가능하죠. 치고 나올 방극산과 연합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극산하고 박건희의 맞대결로
공략해보고 싶은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창원 스쿱은 여기까지입니다. 창원 3라운드만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맞대결 양상으로 짜여졌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 충분히 생각하고 접근해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